세종시에도 무량판 구조의 아파트 한 곳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철근 누락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철근 누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지자체가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산 신창면에 있는 남성육교 철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과 달리 2달이 넘도록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천안 부정동 일대 5개 아파트 입구에 웃는 표정의 일명 부모 안심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습니다. 통학버스를 보다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도록 한 건데 운영 성과를 보고 확대 설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철근을 빠뜨린 LH 아파트 단지가 확인되면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가 무량판 구조를 쓴 민간 아파트들에 대해서까지 전수조사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지난 10년 동안 그 어느 도시보다도 아파트 건설이 많았던 세종시의 사정은 어떨까요? 김우순 기자가 1차 조사 결과를 들여다봤습니다. 철근 누락 아파트 붕괴 사고에 따른 국민 불안감이 커지면서 세종시도 정부 지침에 따라 전수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지하층 건설 과정에서 본화 내벽력이 없는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동주택입니다. 우선 1차적으로 지난 2017년 이후 준공된 113곳의 주택단지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벌인 결과 무량판 구조는 현재 건설 중인 한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비파괴 검사 등을 진행했으나 해당 무량판에서 철근 누락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시는 또 지난 2013년에서 2016년 사이 건설된 공동주택 96개 단지에 대해서도 조만간 추가 조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때도 무량판 구조 공법 적용 여부를 집중 확인할 계획이며 추가 발견 단지 등에 대해선 정부 지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 관계자는 앞서 지난 2014년에 이미 세종시에서 철근 없는 아파트 이슈가 터지면서 행복도시 전반의 준공관리를 재점검하는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세종시 전체 249개 공동주택 가운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LH가 지은 아파트는 행복주택 등 모두 29개 단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철근 누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실제 철근이 누락된 아산 탕정 신도시의 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찾아 문제점을 살폈습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LH 관계자로부터 철근 누락 상황과 보강 추진 계획 등을 보고받고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보강 조치를 조속히 해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어 천안의 한 민간 아파트 공사 현장을 찾아서는 철근 스캐너를 통해 공사 안전 시공 상황도 점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에 충남에서는 아산 탕정 신도시를 비롯해 내포 신도시와 공주 월송 등 3개 단지가 포함된 바 있습니다. 아산 남성 3거리가 인근 아파트 공사로 4거리 교차로로 변경되면서 시공사 2곳이 오래된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는데요. 당초 계획과 달리 2달이 넘도록 철거가 진행되지 않으면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남성 3거리에 설치된 육교입니다. 인근의 아파트 2곳이 신축되면서 만들어진 도로로 3거리가 4거리 교차로로 변경됨에 따라 아파트 시공사 2곳이 비용을 반반씩 부담해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고 올해 5월 말까지 낙후된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 달리 2달이 지나도록 육교는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황. 일부 철거가 진행되다가 중단되면서 녹슨 구조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심지어 녹슨 철사가 인도 쪽으로 튀어나온 곳도 있는 데다 이용을 금지하긴 했지만 옆으로 쉽게 출입도 가능해 안전사고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철거가 늦어진 이유는 시공사끼리 비용 부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 철거 비용을 부담하기로 협약했던 한 아파트의 시공사가 중간에 변경되면서 협약이 없던 일로 돼버린 겁니다.
결국 다른 시공사 측은 육교 철거 및 도로 확보장 공사 완료 기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미뤘습니다. 이에 대해 육교 철거를 담당하고 있는 나머지 시공사 측은 현재 바뀐 시공사와 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조만간 협의가 완료되면 즉시 철거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안전사고 발생 우려에 대해서는 출입 통제를 강화하는 등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라면 항상 자녀의 안전이 걱정되기 마련이죠. 이런 걱정을 덜기 위해 천안의 5개 아파트 입구에 조금은 특별한 승강장이 시범 설치됐다고 합니다. 어떤 곳인지 강현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천안시 두정동 아파트 일대 도로변. 학원과 어린이집으로 가는 통학버스가 정차하는 구간에 부모 안심 승강장이 조성됐습니다. 시야에 분명히 들어오는 노란색 버스 모양의 승강장으로 눈에 띄고 아이들이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보다 안전하게 통학버스를 기다릴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여러 차량이 오가거나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혼잡한 일반 통학버스 승하차 구간과는 차이가 납니다. 최근에 인도를 통해서 이륜차나 전동 킥보드 이용이 빈번하기 때문에 저학년이나 유치원 어린이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부모 안심 승강장을 설치하게 되었고요. 또한 유치원 어린이들이 혼자서 대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여져서 설치하게 된 것이고, 부모 안심 승강장은 지난달 말 시범 사업으로 두정동 5곳에 설치됐습니다. 승강장 안에서 대기하는 아이들 현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CCTV 설치도 검토 중입니다. 최근 인도로 전동 킥보드와 자전거, 오토바이가 다니는 경우가 많아 통학 시 위험 요소가 커지는 상황. 부모 안심 승강장이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넓힐 수 있을지 향후 기추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강현준입니다. 세종시 교육청이 이번 달부터 전체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폐암 건강검진을 벌입니다. 교육청은 지난해는 경력 5년 이상, 55세 이상의 급식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올해는 나이와 경력에 상관없이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647명을 대상으로 폐암 검진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난해 검진 결과 폐암 의심 소견이 나온 종사자에 대해서는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한 추가 검진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도 지원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종시 이응다리 남측 하부에 조성된 어린이 물놀이 시설이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운영 시간은 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이곳은 지난달 집중호우로 전체가 침수됐지만 최근 신속한 복구를 마치고 개방 준비를 마쳤습니다. 오는 10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정원식물의 새로운 트렌드를 알 수 있는 자생 정원식물 쇼케이스 행사가 열립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반려식물과 스마트 가든 등 새로운 자생 정원식물 전시를 시작으로 자생 양치식물 재배 교육과 기술 산업화 지원 안내 등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한편 세종수목원은 지난 2021년부터 산림청의 지원을 받아 관상 가치가 있는 자생식물을 대상으로 도시 환경에 적합한 새로운 정원 소재를 발굴하는 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에서 진행되는 도로공사 탓에 천안 광덕면의 한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천안시는 적법 절차대로 허가를 내줬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재해 위험이 크다며 충남도에 행정심판까지 청구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시골 마을에 중장비와 덤프트럭에 진입을 금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마을을 감싸고 있는 만경산 자락에 도로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선 겁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국가 소유의 국어부지인데 인근에 맹질이 소유한 모 종친회가 사용 허가를 받아 기존 도로와 토지를 잇는 4m 폭의 도로를 내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농업생산 기반시설인 국어의 사용 허가는 본래 목적도는 사용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합니다. 또 사용 허가 전 주민들의 의견 수렴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주민들은 해당 국어에는 비가 오면 많은 양의 물이 흘러내려온다며 도로 건설로 제 기능을 상실해 홍수와 산사태, 자연 경관 훼손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법에 명시된 의견 수렴이나 안내도 받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비가 안 오면은 물이 없어요. 없는 같이 보여요. 졸졸졸졸 흐르고 비가 많이 오면은 한꺼번에 쏟아져 내려요. 그걸 걱정하는 거죠, 주민들이. 더군다나 공사 과정에서 일부 묘지와 산림 훼손이 이뤄져 감정은 더욱 격해지고 있습니다. 고모하고 저가 한 동네 살았어요. 태어나서부터 계속 봤기 때문에 너무 절망했죠. 주저앉았고 뭐 봉구를 안 건드렸으니까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에 대해 천안시는 관련 법에 따라 허가가 이뤄졌다며 해당 국어에는 U자형 수로관을 설치해 기존 국어의 역할은 물론 주민들이 우려하는 재해 위험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거의 목적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불간을 놓고 인허가가 나간 거예요. 한편 주민들은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허가가 난 경위와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심판에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 둔포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방치되고 있던 폐기물 580톤이 행정 대집행을 통해 처리됩니다. 폐기물이 방치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지 2년 4개월여 만입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의 한 폐기물 재활용 업체. 외부에 폐합성 수지류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건물 안 역시 폐전선과 같은 폐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곳은 굳게 문이 닫혀 있는 상태인데요. 안에는 580톤에 달하는 폐기물이 그대로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민원 신고에 따라 아산시는 해당 업체에 조치 명령을 3차례나 발송했지만 변화는 없었고 현재까지도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업체는 영업이 중지된 상태로 아산시는 해당 업체가 조치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행정 대집행을 통해 폐기물을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처리 비용은 1억 6천여만 원으로 폐기물을 취급하는 업체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을 통해 확보했습니다. 시는 현재 처리 업체를 선정한 상태로 오는 10월까지 방치 폐기물을 모두 처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는 폐기물 무단 투기 등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 등을 강화하는 한편 폐기물 취급 업체의 방치 폐기물 처리 이행 보증보험 갱신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이 시각 전국 SK브로드밴드 지역 채널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최근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꾸준히 증가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 분위기를 탔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35도가 넘는 불볕더위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적인 무더위에 에어컨 사용이 잦아지면서 실외기 화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의 준비 부족과 운영 미숙 등으로 비난 여론이 높습니다. 정치권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데다 SNS에서는 대회 중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봄철 냉해와 여름철 수해 등 잇단 자연재해에 농산물 가격이 크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현재의 물가를 주도하고 있는 셈인데 여파가 추석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제로 웨이스트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소 배출에 대한 대응 방안 중 하나인데요. 오늘 BTV 연중기획 선한 이웃 좋은 사람에서는 지역에서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실천을 선도하며 환경 문제에 대한 편견을 바꿔나가고 있는 함께 그린 협동조합 이지연 이사장을 만나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라는 마음이 아니고 적어도 나는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마음은 있는 것 같아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 내 곁에 이웃과 지금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는 제로웨이스트 샵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지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로가 0, 웨이스트가 쓰레기 혹은 어떤 낭비되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제품 그리고 환경에 부담이 되는 플라스틱 같은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소비를 권장하고 도와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로웨이스트를 떠올리셨을 때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문제는 플라스틱 문제인데요. 그 플라스틱 같은 것들이 아주 잘게 쪼개져서 미세 플라스틱이 되고, 최근 다양한 보도자료나 어떤 뉴스들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태아의 혈액 샘플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될 정도의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천안시, 아산시가 충남에선 제일 큰 도시들인데 평균 하루에 3억 가까이를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그 비용들이 쓰레기 처리하는 데 사용되지 않고 다른 곳에 투자될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들을 소각하고 매립하는 데서 발생하는 탄소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짐으로 남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미 우리 일상에서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페트와 병뚜껑과 라벨을 제대로 분리배출하는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가 막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호응도에 의해서 컨테이너 하나가 병뚜껑으로 다 차는 상황까지 갔었거든요. 같이 의논하고 재미있게 실행할 수 있는 방식을 좀 많이 고민하시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로웨이스트라는 이름이 주는 의미도 참 크고 어떻게 보면 정말 무거울 때도 있었어요. 저희가 준비했던 어떤 업사이클링 교육, 혹은 저희와 상의를 하고 준비하셨던 그런 교육들이 버리는 거 갖다가 하는 건데 재료비를 왜 받아요? 어차피 버리는 거 주워다 하는 건데 라는 식의 표현을 쓰시게 되면 그 준비하신 분들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뭐 천연 수세미라든가 이런 것들이 과거 농촌 시대에 있었던 농촌 문화와 많이 닿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MZ세대에게는 좀 새롭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시니어 세대들께서 보시고 이거 옛날에 우리 그냥 흔해 빠져 쓰던 것들이잖아, 그걸 반가운 추억의 소환이 아니라 정말 하찮은 것들로 묘사하시는 순간들이 간혹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들은 아프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게 우리가 필요하고 모두에게 필요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시작하지만 정말 그럴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다들 제일 부담스러워하는 말들이 그 제로였어요. 뭔가 플라스틱은 단 하나도 쓰면 안 될 것 같고 제로가 아니어도 괜찮지 않을까요? 그 말씀 많이 드려요. 완벽을 추구하는 제로 때문에 시작조차 못 하시는 것보다 단 하나만큼 줄이는 거더라도 시작하시는 마음 그 자체가 훨씬 중요할 것 같고, 바톤 터치 하듯이 더 많은 부분에서 더 많은 분들과 생각보다 보람 있게 즐겁게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제로 웨이스트는 이어달리기다. 혼자서 목표 지점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보다 이어달리기를 했을 때 훨씬 더 집중하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끝마치고 싶다. 그리고 그 결과를 더 좋게 만들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이어가면서 하는 어렵지만 반드시 해야 할 초록한 이어달리기, 저한테 제로 웨이스트는 그런 의미입니다. 스킨스쿠버는 호흡을 하면서 레저를 즐기는 스포츠이고, 프리다이빙은 숨을 참으면서 즐기는 스포츠입니다. 안전을 위해서 소그룹으로 진행이 되고요. 인원이 많다 보면 아무래도 그 강사가 관리해야 되는 인원이 많다 보니까 위험에 노출이 많이 돼서 적은 인원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산소통 없이 무호흡으로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큰 장점은 자유로움. 내 몸을 얼마든지 뭐 뒤집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이 스쿠버 다이빙보다는 프리다이빙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이. 기분 너무 좋아요. 저는 물 옛날부터 수영 같은 것도 많이 해가지고 재밌고 되게 약간 지상에서 느껴보지 못하는 약간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아파트 철근 누락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람이 살면서 가장 편히 휴식을 취하는 곳이 집인 만큼 안전에 대해선 더욱 철저한 확인과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입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확실한 조치가 취해지길 바라며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